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11월 재계 CEO들을 다시 만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합뉴스TV에 출연해서 이같이 말하고 필요하면 총수들도 만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재벌개혁에 대해 자발적 변화를 기대하겠다던 종전 입장이 이를 계기로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종일관 거침이 없었습니다. 조만간 재계 경영자를 다시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연말까지 4대 그룹의 개혁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한 만큼 이에 앞서 사실상 중간 평가를 제안한 셈입니다. 11월쯤 되면 그분들을 또 한 번 더 뵈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렸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고요.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계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채찍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등을 비롯해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개혁 속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과징금의 상한을 높이면서 동시에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가중하는 그런 거를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오늘 국무회의 때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포털 공룡 네이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시장 개척자자, 시장 지배자라며 사회적 책임에도 무게를 뒀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10일간의 역대 최장 추석 연휴가 다가오지만 쉬지 않고 땀 흘리는 산업 현장들이 있습니다. 반도체와 정유, 화학, 제철 등은 업종 특성상 공장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동재련업체. 시뻘건 쇳물이 주조틀에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이 공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최장 10일간의 연휴에도 온전히 쉬지 못하고 교대로 현장을 지킵니다. 공장을 멈추면 용광로가 식어버려 다시 가열하는 데만 사흘가량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에 고향에 가지 못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지만 세계 2위 재련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산업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명절에도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고 뜻깊게 일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포스코 생산직은 4조 2교대, 현대제철은 4조 3교대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석유화학과 정유업종도 정제시설과 석유화학 생산 라인 내 원유 등 원료가 굳지 않도록 공장을 24시간 가동해야 합니다. 수출 효자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역시 설비를 멈출 수 없어 생산 라인이 정상 가동됩니다. 반면 조선업종은 대부분 휴무에 들어갑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열흘간 대부분 쉬고 대우조선해양은 9일간을 쉴 예정입니다. 휴식은 반갑지만 조선업 일감 절벽이라는 악재가 있어 마냥 달갑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도 업황이 좋은 산업이 있는 반면 연휴를 쉬어도 즐겁지 않은 현장도 있어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 긴 연휴만큼 땀의 가치가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국내 조선사들이 잇따라 대형 수주를 따내면서 일감절벽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유럽 지역의 선주로부터 7년 만에 최대 규모인 1조 1천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해운사 폴라리스 쉬핑과 9천억 원 규모의 32만 5천 톤급 초대형 광석 운반선 10척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주는 현대중공업 내부 단일 계약 기준으로 5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6년 동안 복지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적발된 건수가 184만 건에 이르고 환수 결정된 돈도 4,6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현 의원은 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은 지난 2013년 553억 원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679억 원이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719억 원에 달합니다. 유형별로는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이 지난 6년간 2,323억 원으로 가장 컸고
장기 요양보험급여와 기초생활수급급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위해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의 양대 지침 폐기 이후 노동계에서 처음 나온 대화제인데요. 이제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간 모양새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논의할 대안으로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사회적 대화의 합리적 조정자이자 이행의 담보자로서 대통령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과 노사정위원장, 양대노총과 사용자단체, 정부 부처 등이 모여 일종의 사회적 대화 준비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노사정 대화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시작돼야 하지만 기존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가진 노사정위로는 제대로 된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8자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방안뿐 아니라 각종 의제들을 논의, 발전시키고 2019년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도 언급된 바 있어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재개뿐 아니라 1999년 노사정이 탈퇴 이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8자가 모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참여가 확실시되면 올해 안에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두 단체들이 참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시작을 하면은 가는 과정에서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사회적 대화 파행의 발단이 된 양대 지침을 폐기한 지 하루 만에 한국노총이 다시 정부로 공을 넘기면서 사회적 대화 재개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28일이면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는데요. 시행 후 각종 논란도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 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행 1년의 변화상 최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 감사과 업무가 바빠졌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 등을 안내하고 혹시 위반 사례가 없는지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시행 1년을 맞는 청탁금지법은 사회 곳곳의 풍경을 바꿔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른바 공직사회의 더치페이 문화 정착입니다. 민원인 접대 대신 직원들끼리 간단히 식사를 하고 각자 원하는 메뉴를 골라 계산도 따로 합니다. 약속도 좀 많이 없어지고요. 공식적인 이런 자리가 없어지니까 더 편하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축하난 화분 주고받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자와의 식사도 찾아보기가 드물고요. 점검하고 고민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교단의 풍경도 바꿔놨습니다. 지난 5월 스승의 날, 대학가에선 선물 대신 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교탁이 음료수는 사라졌지만 오히려 소통이 편해졌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고 교수님들과도 물질적인 게 아니라 대화 소통을 하면서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한국사회학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약 89%는 청탁금지법이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비점 보완 등의 과제가 남았지만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위한 첫발을 뗐다는 평가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직장인들이 평균 8.4일을 쉬고 58만 원을 지출할 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생교육 전문기업 휴넷이 직장인 8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은 이번 연휴에 평균 8.4일을 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9.7일, 중소기업이 8.1일이었습니다. 추석 예상 지출 비용은 평균 58만 원으로 긴 연휴 탓에 지난해보다 5만 4천 원 늘었습니다. 지출 예산 중에는 부모님과 가족 용돈이 가장 많았고 여행 비용과 선물 구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주최한 세미나 강연에서
소득 주도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고 하는 건 옳지 않다며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성장, 사람 중심 성장을 합친 혁신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야당 등에서 현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기조만 갖고 가는 것처럼 비판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나온 겁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7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을 개최하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65개 기업에게 인증패와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올해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65개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우수한 인재 확보와 구성원들의 잠재 능력 개발이라는 인식이 크게 확산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증 수여식에 참석한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시대가 마주한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능력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환경 변화와 직업 능력 개발 정책에 대한 요구에 맞춰 재직자 훈련을 전면 혁신하고 우리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평생 직업 능력 개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직업 능력 개발 정책을 통해 노동자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의 경우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최장 열흘을 쉴 수 있는 황금 연휴로 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론 직장인들의 시름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이 연휴가 길어진 만큼 써야 할 지출도 많고 물가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명절을 앞둔 시기에는 늘 물가가 평소보다 오르잖아요. 그런데 특히 올해는 폭염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더 높아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추석 음식상에 자주 오르는 재료들의 가격이 벌써부터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 중인 농산물 유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요. 건고추 600g의 가격은 15,000원으로 평소 9,440원이었던 가격에 비해서 무려 58.8%, 즉 5,560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 애호박은 한 개에 1,613원에서 2,160원으로 33.9%가, 양파는 1kg에 1,777원에서 2,200원으로 23.8%가, 이 대파 1kg의 가격도 2,371원에서 2,980원인 25.6%로 이 대부분의 농산물이 20%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명절의 가장 큰 기쁨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푸짐하게 음식을 먹는 건데 이번 추석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사실 농산물이 이 정도면 선물용으로 많이 쓰이는 과일들도 함께 물가가 올랐겠네요. 네, 이 홍로 사과 10개의 가격은 32,600원으로 평년에는 25,310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28.8%가 상승을 했고요. 이 배 역시 10개 기준으로 평년보다 4.3%가 오른 26,600원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더욱이 지난 19일 경북과 강원 또 충북 지역에 우박이 내리면서 추석 과일 물가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특히 사과의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재배 면적 33,000 헥타르 가운데 3%가 우박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가 돼서 사과 가격이 배보다 훨씬 높게 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네, 폭염에 우박까지 소비자도 그렇지만 명절이 눈앞인데도 농경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시름도 만만치 않겠어요. 그 밖에 다른 품목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물가가 있을까요?
네, 바로 기름값이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요. 지난 18일 기준으로 주유소 휘발유 전국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483.49원으로 나타났고 이 경유는 1,274.53원을 기록했는데요. 최근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국제 유가가 2에서 3주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에도 가격이 반영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지난 7월 말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9월 둘째 주 주유소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1,475.09원으로 나타나서 최근 최저점을 기록했던 7월 넷째 주 1,437.75원에 비해서 37.34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고향이나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자동차를 써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직장인들의 추석 경비도 만만치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요. 1,349명의 직장인들에게 이번 추석 경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8만 4천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40만 3천 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약 1.2배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기혼 직장인의 추석 경비가 예년보다 올라갔습니다. 기혼 직장인의 추석 예상 경비는 작년에는 42만 9천 원보다 1.5배 많은 64만 1천 원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반면에 미혼 직장인의 추석 예상 경비는 지난해는 36만 원이었지만 2만 2천 원 늘어나서 38만 2천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추석 물가가 오르고 기간이 길어지니 그만큼 경비도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물가만큼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경조사비인데요. 직장인들은 추석 경비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을 물었을 때 복수응답으로 1위를 차지한 항목이 64.1%를 차지했던 부모님이나 친지 용돈이었습니다. 뒤이어서는 부담된 것이 역시 39.3%를 차지한 부모님 및 친지의 선물이었고요. 기름값이 오른 만큼 부담이 되는 항목 3위를 차지한 건 25.3%를 차지했던 귀성교통비였습니다. 4위는 18%를 차지한 차례 상차림 비용, 뒤이어서 차지한 것은 여행이나 여가 비용, 추석빔 등 품위 유지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네, 용돈과 선물이 추석에는 정말 큰 부담이잖아요. 특히 너무 적게 하거나 성의 없게 해도 부모님과 친지들이 섭섭해하실 생각에 이왕 드리는 거 제대로 드려야 하는 이유도 있어서 더 큰 부담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부모님께 드리려는 한가위 용돈 수준을 평균 21만 7천 원으로 답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21만 2천 원에 비해서 소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이점은 미혼 직장인은 지난해 19만 5천 원보다 약 2만 6천 원이 증가한 22만 1천 원으로 조사가 된 반면에 기혼 직장인들의 평균은 이보다 낮은 21만 3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9천 원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미혼, 기혼 구분 없이 한가위 용돈으로 드리는 평균 액수가 20만 원 정도인 거네요. 사실 여기에 선물까지 하게 되면 직장인들에게는 큰 부담일 텐데 이럴 때일수록 회사에서 상여금이 후하게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요, 이 설문조사 결과 불과 33.6%의 응답자만이 이 상여금을 받는다고 답했는데요. 이 상여금 대신에 추석 선물이 지급된다는 응답은 46.7%, 아무것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19.7%였습니다. 재직 중인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도 이 상여금 지급 여부에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요. 대기업은 48.1%가 추석 상여금이 지급된다고 말한 반면에 중소기업은 30.4%에 불과했습니다.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간극차가 있네요. 그렇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상여금 액수의 차이도 있나요? 네, 이 직장인들이 예상하는 올 추석 상여금은 평균 64만 6천 원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근무 기업 형태별로 보자면 대기업은 평균 109만 6천 원을, 중소기업은 이의 절반 수준인 50만 6천 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여전히 가족과 함께 즐거운 한가위를 즐기기에는 상여금과 보상에 비해서 물가가 턱없이 높다는 거겠죠. 게다가 길어진 연휴만큼 지출 비용도 클 텐데 지금이라도 정부가 물가 잡기에 성공해서 올해 추석만큼은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